가맹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셨어야죠. 계약서에 가맹본부는 언제든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자, 가맹점에 보낼 밑반찬은 준비됐고 오늘 가게에 음식하고 다 준비됐는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예, 미순 씨. 오늘 가게에서 팔 음식 다 준비됐습니까? 그 쌈채소 그거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예. 네, 지금 밑반찬 배송 가는데 한 5군데 들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이따 봐요. 저는 2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가맹점을 5곳으로 늘렸습니다. 가맹점 운영을 위해 따로 사무실도 임차했고 여기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직영점에 배송을 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음식 배송 왔네. 요즘 장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 입소문이 난 뒤로 그래도 손님이 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갖다 드리는 재료하고 양념 다 쓰고 계시죠? 아, 그럼요. 그럼 오늘도 장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음식 갖다 드리러 또 들리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사장님, 그 가맹 5호점 있잖아요. 예, 5호점이 왜요? 거기가 영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음식 재료랑 양념이 저희랑 다르고 품질이 떨어진다고 손님들이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재료를 다른 걸 쓴다고요? 예. 아무래도 브랜드 명성에 영향이 가는 거다 보니까 가맹 해지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 집 맛이 변했네. 고기도 질기고 양념도 예전 같지가 않고. 이 집 사장님 돈 좀 벌었는가 봐. 천 사장 말대로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음식 브랜드 전체 이미지가 망가질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노? 사장님, 요즘 음식 맛이 달라졌다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공급해드리는 재료하고 양념 안 쓰시는 건 아니고요. 증거 있습니까? 오늘 만든 음식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음식 준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 못 믿습니까? 무슨 신뢰도 없는 사람이랑 무슨 거래를 하겠다고? 실례요? 당신이 가맹 계약을 먼저 어겼잖아요. 나는 어긴 거 없습니다. 어긴 게 없다고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가맹 계약을 어겼으니까 가맹 계약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요? 이렇게 절차도 없이 통보만 하면 답니까? 가맹 계약서의 계약 내용 위반이면 언제든지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잖아요. 계약서 좋아하시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계약하실 때 예상 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안 주셨죠? 그리고 수익을 엄청 높게 잡는 바람에 제가 영업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업 손해요. 그건 당신이 영업을 똑바로 안 하는 바람에 난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 밑반찬 해주시는 것도 식품 제조업 등록 따로 안 하셨잖아요. 어차피 우리 음식점에 등록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가게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해지 통보하셨으니까 저도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가맹점주와 가맹가게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동안은 가맹본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트집을 잡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요.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대성 씨는 20년 동안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총 5곳의 가맹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음식점을 계속 운영해 나갔는데요. 가맹점 운영을 위해 별도의 상가 사무실을 임차했고
이 공간에서 간단한 밑반찬을 만들어 가맹점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정지훈 씨의 가맹점에서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들어왔고 가맹 계약에 따른 재료와 양념을 사용하지 않아 음식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김대성 씨는 브랜드 전체 가치 하락을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지훈 씨는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영업 이익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낮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자, 지금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그렇죠. 자, 최재한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이제 가맹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제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서는 가맹 계약상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김대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맹 계약서의 계약 내용 위반하면 언제든지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김대성 씨의 말대로 즉시 해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시행 중인 가맹사업법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이제 가맹계약 해지를 좀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또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대성 씨가 주장하는 즉시 계약 해지, 요건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유예기간 동안에 그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 해명 또 시정할 기회를 좀 주고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네. 예,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가맹 계약서상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가맹 계약 해지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또 다만 나왔습니다. 요 다만 뒤에가 바로 예외인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법률에는 이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가맹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또 이제 강제 집행 절차가 들어왔다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뭐 이러한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각적인 가맹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대성 씨는 뭐 파산 신청이나 회생 절차 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즉각적인 이 가맹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본 사안에서는 즉각적인 가맹 계약 그 해지를 할 뭐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지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예. 따라서 정지훈 씨가 김대성 씨 즉각적인 해지 요구에 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지훈 씨를 보면 가맹점주로서 해야 될 노력을 좀 다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가맹 사업 계약상 채무 불이행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 사업 계약서를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맹 사업자들에게 가맹 본부의 요구 사항을 이제 준수하도록 하거나 또 가맹 본부에서 제공하는 식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지훈 씨는 가맹 사업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이제 김대성 씨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절차적으로 법적 유예 기간과 통지 절차를 거쳐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지훈 씨는 또 가맹점 사업을 시작을 할 때요, 예상 수익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 정보니까 이게 은행이나 뭐 보험 같은 거에서 펀드 같은 거 가입할 때 받는 예상 수익표 같은 거를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가맹 사업을 할 때 이제 가맹 본부에서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이제 제공하는 향후 이제 수익률 같은 정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꼭 서면으로 줘야 되나요? 이게 예상 수익이라서 정확한 정보도 아닐 테고 이렇게 구두로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가맹사업법에 따를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제9조 5항을 보면 가맹점 수가 이제 100개 이상인 경우나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상 매출 산정서 및 그 산출 근거를 가맹 계약 체결 시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대성 씨의 가맹점은 5개, 그러니까 총 5호점이 있거든요. 네. 100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 규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김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가맹계약 희망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이게 가맹점에서 가맹 희망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풀리죠. 예, 그렇게 되면 좀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 사업주의 어떤 역량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가맹점마다 이게 수익률이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자체가 허위거나 또 과장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수익 상황이라는 게 이제 예상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다소 과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가맹사업법 41조에 따르면 그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좀 높은데요. 예. 네. 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제 민사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 예상 수익 정보가 허위거나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서 네. 가맹금을 우선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위 또는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에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가맹사업자가 입은 그 여러 가지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가맹 사업자가 입은 여러 가지 손해라는 것은 영업 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업 손실, 그러니까 이제 매출로 충당되지 않는 가맹점 운영 비용을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지출했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건데요. 우리 대법원도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지출했던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은 통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뭐 살짝 허위가 좀 들어가거나 과장이 됐다고 해서 처벌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요. 정지훈 씨가 밑반찬을 해주는 부분이 식품 제조 등록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네. 이제 실제 사건에서 이제 김대성 씨는 자신이 직접 운영 중인 음식점에 식품 제조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 상가 사무실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맹점에 보낸 건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밑반찬은 판매용은 아니고 가맹점에 이제 제공하기 이제 위함이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식품 판매 용도가 아니라 가맹점에 제공용 반찬을 만드는 것이 식품위생법상 등록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 허가 규정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대성 씨가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맹점들에게 이게만 보낸 것, 이게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금 그 가공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입니다. 그냥 가맹점주들에게 서비스로 주는 어떤 반찬 정도 만든 건데 네. 요거를 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김대성 씨가 이제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 제 마음하고 똑같군요. 그래서 이제 제조 가공업에 해당하려면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또 자신은 판매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의 가맹점에 서비스적으로 반찬만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자신은 이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 제조업 등록을 했고 가맹본부 상가 사무실에서는 단지 밑반찬만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밑반찬이 가맹점에 전달된 이후에 손님상에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직접 판매를 한 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된 거니까 이게 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잘 보셨고요. 그 우리 대법원도 유사한 사건에서
가맹점에 배송하기 위해 제조한 것도 그 음식점들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이제 갈 것이고 그 최종적인 소비자가 취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는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한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영업소마다 신고, 등록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각 영업소마다 신고 등록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상가 가맹본부 사무실의 영업소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법원에서는 식품 접객업 중에 이제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사람이 그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해가지고 별도의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이제 식품 제조 가공업과 일반 음식점업을 이제 각각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제조 가공한 음식을 그 가맹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이고 또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업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대성 씨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 사무실도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별도의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김대성 씨와 정지훈 씨 사이의 일이 소송으로 이제 번진다면 정지훈 씨가 유리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대성 씨와 정지훈 씨 간의 직접적인 분쟁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김대성 씨가 그 해지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어떤 조항에 맞춰서 네. 해지 통보를 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맹점 운영을 하고 있는 점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가맹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가맹사업진흥화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